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좀 더 재밌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대우 PD가 준비해오는 순서 중에서 이 저쪽 당 얘기 들으면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예, 김대우 PD가 준비한 저쪽 당 얘기 준비했습니다. 자, 저쪽 당 얘기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이제 제가 썸네일에다 김경수 지사 복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이쪽에서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많이 우리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저쪽 당에서? 네,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사실 지금 김경수 지사 건에 대해서 처음에 조금 논란이 있다가 지금은 다들 저쪽 애들 윤석열이 무슨 꼼수를 부렸든 우리는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함께 이 기쁨을 나누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저쪽 당은 그게 아닌 모양이군요. 그렇죠. 예, 썸네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복권 한동훈 왜 반대했나? 그러고 보니 진짜 궁금하네. 거의 혼자서만 반대를 한 걸로 보여요. 물론 몇몇 사람 더 있었겠지만 눈에 띄는 사람은 한동훈 혼자였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몇 명 더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현재까지 드러나기로는 한동훈만 반대한 걸로 돼 있는데 왜 반대했느냐 요 얘기는 지금 잘 안 나와요. 나오는 얘기는 기껏 해봤자 이것 때문에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다시 윤한 갈등이 재개된다 이런 식의 얘기만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 진짜 중요한 거는 아니 한동훈이 왜 김경수 지사 복권에 반대했지? 궁금해요 사실. 네. 왜 그런 겁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건데요. 목요일날 제가 없었으니까 휴가 갔으니까. 자, 그래서 아니 김경수 지사가 한동훈 복권하는 걸 한동훈 지금 당대표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혼자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밑에 약간 영향력이 많이 낮다라고 생각드는 사람들은 다 뺐어요. 빼고. 그렇게 치면은 지금 현재 혼자라고 거의 보이실 정도인데. 사실상 가장 두드러진 사람 중에는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에 숨겨진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개파가 지금 두 개가 좀 정확하게 갈려 있어요. 한라인, 윤라인. 한라인. 지난 전당대회 때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고 보시면 크게는 두 개인데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윤라인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김경수 지사 복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해요. 왜? 경남 막 이쪽 출신이라서 큰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외의 이유로 굉장히 예민해합니다.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서? 아니요. 윤석열 쪽에서? 지지자 쪽에서. 윤석열 쪽에서 복권을 해줬잖아. 근데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다고요? 근데 이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은 다른 부분에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가 있었냐면요. 지난 총선 때 여기는 축제여갖고 잘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반대편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총선에서 졌냐. 가장 큰 요인을 하나 변수를 꼽으라면 변수 요인이 뭐였느냐. 조국. 그렇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서는 조국 어차피 금방 들어갈 건데 깜빵할 거고 별 영향도 없을 텐데 뭘 그렇게 의식하냐라는 태도가 좀 강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사실상 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난 이후에 돌이켜 보니 저걸 무시할 수 없었었구나. 조국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렇죠. 그때는 별거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했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 PTSD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지난 총선에서 조국 대표가 했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쇄빙선인가? 또 다른 쇄빙선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군가가 막 한 명이라도 더 등장한다 그러면은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 모르니까 사실상 여기서는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좋은 인물이 한 명에서 더 나와도 부족할 판인데
저쪽에는 추가가 되고 민주당 쪽에는 인물이 추가가 됐고. 네. 그 민주당 좋은 일을 왜 시켜주냐. 아하. 사실상 이게 가장 큰 불만이죠.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때 조국도 신경 쓰지 말라 했더니 신경 안 쓸 수가 있었냐. 무시 못하지 않았느냐. 김경수 지사 신경 쓰지 말라면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떡할 거냐. 그렇지. 왜냐면 사실 이게 저기서는 또 반대로 그게 증폭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쪽이야 당연히 우리야 조국 대표가 어떠한 인물이고 어떤 모습인 보면서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싸울 것 같고 잘 싸울 것 같다. 근데 반대편에서는 예상이 안 되거든요. 유추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여기서 제가 막 맨날 말씀드리는 국민의힘 인사들 막 거열하면은 그 사람들이 전투력이 얼마나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 여기도 반대로 예상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 국힘당 지지층에서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변수, 그것도 강력한 변수를 또 하나 풀어놨다. 이거 뭐 굳이 풀어줄 필요도 없는데 왜 풀어줘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 뭐 이런 반응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당대표가 이 분위기를 귀신같이 읽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한 거다. 네. 강성 지지층 내에 이런 불만스러운 얘기를 한동훈이 그냥 간파하고 거봐 이렇게 했다. 왜냐면 실제로 지금 한동훈 당대표 모든 행보들은 윤석열 정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 거기에도 부합하고 반대로 그거에 대한 반감 있는 사람들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아하. 왜냐면 저기서는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겉으로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그 전에 팬덤 한번 카페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 그 기세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거기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전에는 뭐 5만 명 카페 됐다. 8만 명 됐다. 이제 10만 명 됐다. 뭐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데 뭐 시큰둥했죠. 사실상 지금 그 많은 팬층을 거느린 사람이 국민의 후보 중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없죠. 왜냐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쭉 봤을 때 예전만큼 이렇게 그치, 영향력이 막 크지 않거든요. 예전 같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치고 오는 기세를 의식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한동훈을 괴롭힐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생겨났다. 그걸 왜 풀어주느냐? 한동훈 쪽 입장에서는 그러네. 덥석 물을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지금 지지층에서 일고 있었는데 김경수 지사를 복권해줬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는데 그 반감을 한동훈이 덥석 물었다. 그렇죠. 물론 자기한테도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 한편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김경수 지사가 뭐 복권이 되든 안 되든 한동훈한테 크게 불리할 거는 없지 않느냐라는 특별히 뭐 변수가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김경수 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을 그렇게 의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식을 하는군요. 저쪽은 많이 의식을 하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윤한 갈등이 깊어질수록 자신만의 살공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이런 행보가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김대중 대통령님 15주기에 한동훈 당대표가 참석했잖아요. 나 그거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아니 굳이 거기에 갈 이유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지가 거기 왜 가냐고 그랬는데 떡하니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진짜 개밥에 도토리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둘째시죠. 예. 그래서 김홍일 의원은 돌아가셨고 둘째가 김대중 대통령의 둘째 아들, 그다음에 우리 우원식 의장, 그다음에 한동훈, 그다음에 박찬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데 참 안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조국 대표도 있고 쭉 있고 보면 그 뒤에는 보면은 여기 보니까
김현철 씨도 있네요. 김현철 씨도 있고 뭐 보니까 그 옆자리는 노태우 아들도 있네. 예. 그러니까 예, 아무리 봐도 예, 혼자 떡하니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굳이 여기 간 이유가 어허.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도를 길을 찾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나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술책이라고 해야 되나 활로를 찾기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 찌르고 다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왜냐면은 저거 보고 아 이거는 또 약간 일종의 연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반대편 분위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진을 보고 지금 다 뒤집어졌어요 지지자들이. 이 사진 때문에 네. 국힘당에서 왜냐면은 저기 그러니까 그 있는 표현 그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빌려서 쓰자면 저 좌파들 사이에서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좌파만이 앉아 있냐.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들은 열받은 거죠. 역시 좌파다. 봐라. 저렇게 좌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저기 앉아 있는 모습에 대해서 자기 눈을 의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기 가 있을 수 있지? 왜냐면 지금 현재 사실상 이게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은 누굴 띄우고 싶어 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 띄우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그 주모식에 갔다. 그렇죠. 주모식에. 왜냐하면 잘 보시면 건국전쟁 그리고 이번에 광복절에도 건국절 논란도 또 있었고 KBS나 이런 데서 자꾸 TV조선에서 방영하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띄우려고 하는 그 분위기들이 있어요 계속. 근데 거기서 떡하니 혼자 김대중 대통령님 추모식에 간 겁니다. 예, 지금 보니까 좀 안 어울리긴 안 어울려요. 지금 보면은 김홍업 씨죠, 둘째. 김홍업 씨, 우원식 국회의장, 그 다음에 한동훈, 그 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있고, 자, 그 뒤에 보면은 조국 대표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다음에 김현철 씨, 그 다음에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이죠. 노재우 씨인가요? 노재현 씨인가 했던 그 사람이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문희상 있고, 뭐,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그리고 보면은 저 뒤에 이재명 대표도 앉아 있고, 그런,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좌파들 속에 앉아있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지금 현재 분위기 흐름 속에서는 진짜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해서 갔다기에는 입을 타격이 너무 크고요. 그치, 단순 예의로 간 거로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름만의 삶 방도를 찾기 위해서 나 자칫하면 민주당이랑 어떻게 손 잡을 수도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좀 갔다라고 참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부절일 것 같습니다. 설마, 그래도 한동훈이 그럴까? 근데, 저게 뭐 어떤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국힘당 쪽 내부에서 되게 불쾌할 만한, 특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날 만한 그런 사진인 거는 분명히 보이네요. 꽤 짜증났겠어.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국힘당 지지층 안에서도 시끌벅적했다. 네, 엄청 지금 현재까지도 시끌벅적하고 있고. 야, 그거 재밌는데. 저런 거 가지고 저 난리를 치나? 저기도 참 볼만하네요. 그 내부 사정을 보니까 우리만큼 복잡하네. 제가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제가 이제 선배님 방송에서 했던 걸 제 채널에도 한 번씩 올리거든요. 요즘에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 구독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 민주당 쪽 기회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반대로 또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이 제 채널을 다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대부분 민주당 관련된 걸 90% 이상 올리거든요. 근데 왜 대체 구독하시나 하고 봤더니 이게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련된 채널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풀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 그 거기서는 맨날 거기서 이상한 무슨 음모론 얘기나 나오니까 차분히 이런 걸 짚어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얘기가 다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 국힘당 지지자는 내 채널에도 좀 들어오는 것 같아. 물론 내 채널에 들어와 막 악담 남기고 가는데. 제 채널에도 그랬는데 항상 보면 꾸준히 들어와서 꾸준히 봐요. 꾸준히 보기는 보는구나. 지금 최근에 얘네들 제일 짜증내는 게 뭐였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DEA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마약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은 절대 우방국의 경우에도 국가기관이나 뭐 행정부 수반이 마약 밀매에 관여된 경우 가만히 안 있는다. 정권을 뒤집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번 영등포서의 관세청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관여를 했거나 관여하려고 한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거를 꽤 여기저기에서 흩어서 봤더라고. 자기들도 신경이 쓰이는 거야. 왜냐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자기들은 썰 푼다고 막 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신경이 거슬리는 거지. 근데 사실 틀린 썰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하지만 거기에 그냥 무작정 한 얘기는 없어요. 보면은 진짜 어떤 나라든 간에 행정부 수반이 마약 밀매에 관련돼 있는 경우는 미국은 절대 용납하는 경우가 없어요. 저 기본이야 그거. 제가 선배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 또 뭐 이게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지금 왜 원래 하고는 있었던 것 같았지만 뭔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리기를 더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이쪽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말씀하신 것들랑 좀 겹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자, 원래 우리와 유난 갈등이 이미 예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고 약속대로인가 아닌가 싶은 건 있었지만 그 인지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쪽 지지층에서는 이걸 인지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네, 끼케 한 2달, 3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이 갈등을 인지하고 야 이거 진짜 심각한데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언제쯤 결정했냐? 전당대회 불과 2주 남기고 나서까지 결정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자, 봐봐요. 유튜버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윤 쪽을 택할 것이냐? 한쪽을 택할 것이냐? 그때 진짜 난리였어요. 완전 이쪽은. 왜냐면 잘못 선택했다가 자기 시청자가 몇 명이 날아갈지 계산이 안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돈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막 그 방송 켜놓고 한 3-4시간 동안 시청자랑 막 얘기를 하고 나눌 정도였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선택한 게 어디였어요? 윤 쪽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최종적으로 그랬죠. 그런데 전당대회 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한동훈이 이겼죠. 그렇죠. 그러면서 대부분이 한동훈 당대표 관심 쪽으로 쭉 갔단 말이에요. 지지자들은. 또 그쪽으로 움직였어? 야.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유튜버 관련된 유튜버들은 한동훈 당대표와 관련된 게 아니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컨텐츠 생산에 있어서 엄청나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자기들도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다고 어느 순간 자기가 잡았던 걸 버리고 한동훈 당대표 쪽으로 간다? 컨텐츠를 바꾼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장 선배님이 갑자기 국민의힘 방송으로 전향하는 가능하겠어요? 안 되지. 그렇죠. 지금 당대표 후보 오늘 결정 났지만 이재명 대표 결정 났지만 김두관 후보로 바꾼다 그러면 그게 쉽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죠. 이재명 대표는 뭐 지금 뭐 어떻게 건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저기서 딱 할 수 있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그래서 요새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검찰 수사를 한다 만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사실상 거의 조용히 그냥 이래저래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좀 보여지는데 약간 좀 더 노출이 많이 됐던 건 그러니까 뭐 유튜버들이 거기에 뭐 관심을 가진다기보다 국힘당 쪽에서는 돌파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한동훈의 계획인지 윤석열의 계획인지 좀 더 살펴봐야겠으나 얘들로서는 전국을 주도하고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은 뭐 당장 자기 편 유튜버들도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씹는 것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본 거 네. 셈이네요. 왜냐면 전통적인 지지층은 원색적인 목표 딱 두 가지였거든요. 이재명 대표랑 문재인 두 명을 구속시키면 다른 거 다 못해도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그쪽에 사람들이 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안 되고. 이재명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문재인 하자. 야 이게 참 물고 물리네요. 예.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동훈도 좀 신경이 거슬리고 검찰의 행보도 신경이 거슬리는데 앞으로 이들이 무슨 짓을 할지 잠옷 궁금해지네요. 예, 걱정도 좀 되고요. 아무튼 앞으로 우리 김대호 PD 네. 더욱더 많은 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할 거예요. 김대호 PD만 여기서 보낼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그 전당대회 현장에 이제 대의원분들 쭉 갔다 왔는데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는 오늘까지가 날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축제를 즐기시고 다음 주에 한번 못했던 이야기. 예, 정리 한번 해야 되니까 예, 정산의 시간을 우리 목요일날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의 시간을 꼭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안 그래도 엄청났어요 집에서. 어머니도 방송을 보시는데 네. 아들아 너는 그 가가지고 누구 후보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너가 얘기하면 뭘 얘기하든 다 실드처럼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뭐라 그래도 실드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저기 그 주변 사람 욕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나 지적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애정어린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 악용해 가지고 그냥 물고 뜯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 마음의 상처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마음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저희 지지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제일 최우선의 걱정이라서 그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아갖고 정치 혐오증 걸리고 또 끊게 되면 이 중요한 시국에 모두 한 분 한 분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걱정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한번 재미난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대호 PD와 함께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새로운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